그래서 이 각 뉴런 하나는 이제 여기 전체 인풋 사이즈는 200 x 200이라도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윈도우 크기, 이걸 윈도우라고 잘 부르는데 이렇게 창을 낸 것처럼 작은 크기를 갖고 여기선 지금 이 컨볼루셔널 뉴런 하나하나의 사이즈를 그냥 10 x 10으로 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근데 히든 레이어의 컨볼루셔널 커널이 이 컨볼루셔널 뉴런이 4만 개 있으면 제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 인풋 데이터의 차원도 4만이긴 한데 그 히든 유닛도 4만 개를 둔다고 할 때 각 히든 유닛별로 파라미터가 아까 이 전 슬라이드에서는 여기선 요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가 4만 차원일 때 게다가 히든 유닛 그러니까 그 투 레이어 컨볼루셔널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 뉴런이 4만 개 있으면은 이 뉴런 하나마다 4만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뉴런이 4만 개가 들어가니까 4만 곱하기 4만에서 그러면은 거의 16억 개의 파라미터가 되는 건데 이렇게 컨볼루셔널 뉴런으로 하면은 컨볼루셔널 뉴런으로 할 경우에는 각 컨볼루셔널 뉴런별 파라미터는 100개밖에 없고 여기 10 x 10이니까 그런 뉴런이 4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400만 개밖에 파라미터 미지수가 생기는 거죠. 400만 개 정도의 미지수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 미지수의 값이 16억 개에서 400만 개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결국은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그 전체 영상에서의 어떤 글로벌한 영상 전체에서 어떤 전체 넓게 퍼져 있는 어떤 그런 특징, 어떤 그런 걸 걸러내는 피처가 아니라 이렇게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작은 특징들을 걸러내는 그런 컨볼루셔널 뉴런들을 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을 이제 영상 전체에 대해 컨볼루션 연산을 쭉 이렇게 미끄러져 가면서 각 위치별로 다 도출을 시키는 그런 계산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서도 뭔가 유사한 게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 눈을 보시면 아시죠? 위치는 다르지만 똑같은 눈이 두 번 반복될 수 있거든요. 컨볼루셔널 뉴런은 그래서 이렇게 국소적으로 작은 영역에서의 어떤 특징이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거를 잘 그 위치별로 반복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컨볼루셔널 뉴런만 가지고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좋은 특징이 있는데 그런 걸 지금 스파르스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볼루셔널 뉴런 하나는 이 영상 전체의 일부랑만 띄엄띄엄, 그러니까 영상 전체를 만약에 행렬 이렇게 픽셀처럼 이렇게 벡터로 놓으면은 영상 전체가 만약 200 x 200 영상이면은 4만 차원일 텐데 40K 이렇게 될 텐데 그 중에 여기 10개만 여기 1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저기 10개 이런 식으로 아주 소수의 픽셀만 골라가지고는 인터랙션을 한다는 거죠. 한번 뭔가 이렇게 웨이트를 곱해줄 때 대신 근데 그게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결과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지만요. 그러니까 일부의 픽셀과만 인터랙션을 한다. 이게 스파르스 인터랙션 얘기인데 그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 리셉티브 필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리셉티브 필드라는 개념은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딱 여기 나와 있어요. 로컬 네이버후드. 그러니까 하나의 컨볼루셔널 커널이 하나의 컨볼루셔널 뉴런이 사이즈가 얼마냐, 그 커널의 사이즈가 얼마냐, 인터랙션을 하는 인풋에 대한 그 일부 영역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리셉티브 필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리셉티브 필드는 지금 이 뉴런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얘예요. 이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인풋에 대해서 바로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는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요. 문제는 이제 얘네들 이 출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온 출력도 뭔가 영상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면 출력에 대해서 똑같이 또 컨볼루셔널 이런 뉴런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연산을 여러 번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그냥 일반 fully connected, 그러니까 모든 픽셀이 다 하나의 뉴런에 다 연결이 되는 그런 fully connected 뉴럴 네트워크, 그런 걸 보통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ANN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무튼 그런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의 경우에는 그때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그때는 근데 도출돼서 계산된, 그러니까 출력,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출력은 뉴런의 개수랑 같았죠? 그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16개를 뒀으면은 두 번째 레이어는 두 번째 히든 레이어는 입력이 그냥 16개, 뉴런의 개수였는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출력이, 한 뉴런의 출력이 이렇게 공간에 대한 값을 가지니까 한 네모 출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 뉴런에 대해서, 이 뉴런에 대해서, 이 뉴런에 대해서, 이 뉴런에 대해서 다 나오니까 사실은 출력이 이제 3차원 공간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3차원 공간에 대해서 또 똑같이,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패치, 이 윈도우 잡는 영역이 어떤 좀 세 번째 차원이 추가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세 번째 차원을 보통 뎁스 차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뎁스 차원은 무시한다 치면은 이 그냥 비슷하게 또 어떤 이 작은 영역의 그런 컨볼루션, 이 작은 영역에 대해서 겹치는 대응되는 값들을 이렇게 원소별 곱을 해주는 그런 컨볼루셔널 뉴런이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슷하게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는 receptive field라는 거는 이 전체 네트워크가 한 연산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얼마만큼의 크기의 영향이 있느냐, 영향을 주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히든 레이어가 점점 이렇게 중첩될수록 이 인풋의 출력을 입력으로 넣은 것에 또 출력에, 또 그걸 입력으로 넣은 것에 또 출력에, 그런 식으로 계속 히든 레이어가 늘어날수록 리셉티브 필드의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은 크기의 10x10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셔널 뉴런을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출력을 입력으로 넣는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 또 10x10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상 요 10x10 얘 출력이랑 그 다음에 얘를 한 칸 죄송합니다. 얘를 이제 한 칸 옮겨서 계산한 얘에 대한 출력이 이제 두 번째 값이 나올 테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걸 10개를 모아가지고는 다음 거를 또 출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 칸 움직일 때 한 픽셀 움직인다고 치면은 얘를 10칸 움직인 게 얼추 요 정도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위치를 물론 2차원 다 봐야 될 테니까 이렇게 10x10을 두 번 마치 제곱한 듯한 그런 느낌의 19x19짜리, 20x20이 아닙니다. 19x19짜리 그런 크기의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composition of 레이어를 자꾸 이제 이렇게 중첩을 시키면은 어떤 로컬한 정보의 영역이 리셉티브 필드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보는 로컬 영역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게 영상 전체까지 커질 수도 있죠. 그 이상으로는 커질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게 이 파라미터 쉐어링이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볼루셔널 뉴런이 여러 개의 위치를 이동시켜 가면서 계산을 하는데 그때 파라미터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same weight을 more than one perceptron. 그래서 이 perceptron 개념이라는 게 여기 등장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동그라미 자체가 겹치는 원소들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내적스러운 연산이라고 칠 때에는 그 위치별 요 동그라미를 따로따로 그려줘야 될 텐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동일한 웨이트들을 이동시키면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 동그라미가 모두 동일한 웨이트를 나눠 쓰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are the same parameters across different locations라는 설명이 이제 이 컨볼루셔널 뉴런을 설명할 때
쓰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하나는 그냥 큰 사항은 아닌데 짚고 넘어가자면요. 아까 설명드린 1D 컨볼루션에서는 컨볼루션을 어떤 커널이 있으면은 이 커널이 1D로 이렇게 뭐 어떻게 있다, 이런 커널이 있다, 이러면은 이 커널을 이제 시작할 때 한번 이렇게 어떤 Y축 대칭으로 한번 플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원소별 곱하면서 더하면서 평행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설명해드린 여기 컨볼루셔널 커널, 얘의 뭐 10x10 커널이 있다. 얘를 뭐 플립하거나 그런 거 굳이 안 합니다. 왜냐면 플리핑이라는 연산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플리핑을 안 하는 거는 그러면은 엄밀히는 뭐냐, 그것도 컨볼루션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엄밀하게는 이 커널의 플리핑을 안 하면 컨볼루션이 아니라 콜레이션이라는 연산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크게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개념이 있긴 있다, 그것만 기억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원래 퍼셉트론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위치별 이런 필터링이 다 따로따로일 테지만 우리는 그걸 컨볼루셔널 뉴런이라는 그런 개념을 써서 그 웨이트 쉐어링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컨볼루셔널 뉴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컨볼루셔널 뉴런의 그 커널의 웨이트들을 하나씩 러닝을 하면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는. 그래서 여기 컨볼루션 연산,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치별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그 출력을 하나하나 계산해주는 그 연산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오는데요. 요렇게 얘가 커널이고 얘가 인풋 데이터인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얘가 인풋 데이터고 3x3 커널이 있는데 그게 위치 이동시켜 가면서 계산이 되니까 그때 출력이 이제 2x2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의 컨볼루셔널 뉴런에 대해서요. 자, 여기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부터는 더 디테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인풋 데이터의 차원은 4x4고요. 4x4 인풋에 대해서 여기다가 3x3 컨볼루션을 했더니 출력이 2x2, 공간적으로 2x2가 나왔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5x5 인풋이 들어왔을 때는 3x3 커널을 적용하면 출력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 사이즈가 여기 한 칸이 더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얘가 이동할 위치가 한 칸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이 한 칸씩 여기 더 붙고 여기도 더 붙어서 그 경우에는 3x3 출력 그 차원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 출력 요 값이랑 요거를 그 OX, OY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요. OX는 이 인풋 차원, 인풋 X, 인풋 차원 Y라고 하면은, 그리고 얘는 커널 차원, 커널 크기, X 차원 크기, Y 차원 크기라고 하면요. 이 OX는 IX 마이너스 KX 플러스 1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여기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4x4에서 3x3은 딱 두 칸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요 부분에 대응되는 부분이 컨볼루셔널 커널의 딱 그 중심, 각 커널을 겹쳐놨을 때 그 커널의 중심 픽셀이 가지는 위치들이 이렇게 4개가 되는 거거든요. 요 픽셀에 대해서 3x3을 가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출력이 요런 셈이 되는 건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3x3이니까 3x3 커널에 대해서 이쪽 한 칸, 이쪽 한 칸, 이쪽 한 칸, 이쪽 한 칸, 즉 좌우로 한 칸씩 두 칸, 위아래로 한 칸씩 두 칸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커널이 3x3일 때는 그래요. 커널이 5x5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우로 두 칸씩, 위아래로 두 칸씩 빠져가지고 그때 5x5 입력에 대해서 5x5 출력 컨볼루셔널 그런 뉴런을 적용하면 그때 출력은 1x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까만색, 회색, 흰색, 이러니까 즉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0, 1 이런 거를 요렇게 요 느낌으로 되어 있죠. 요런 3x3 컨볼루션 커널을 적용한 컨볼루션은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딱
요쪽은 어둡고 요쪽은 밝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컨볼루션 연산 같은 건 정확히 입력 커널과, 그러니까 적용하는 커널과 입력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될 때 가장 반응이, 출력 값이 계산 결과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둡다가 밝아지는 그런, 그리고 이쪽 방향, 위아래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어둡다가 밝아지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값이 크게 나올 겁니다. 어둡다가 밝아지는 선이 보이는 부분들이 이런 데죠. 이런 데가 이렇게 밝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도 어둡다가 밝아지는 그런 수직 세로 방향 선이 있는 데가 밝게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커널 하나하나가 은근히 어떤 작은 어떤 특성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근데 방금 보신 그런 커널, 컨볼루셔널 뉴런 하나만 가지고는 뭐 수직 방향의 어떤 엣지 성분밖에 못 찾는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수직 방향 엣지도 찾고 싶고, 가로 방향의 그 좌우 그 가로 방향 엣지도 찾고 싶고, 아니면 대각선도 찾고 싶고, 못도 찾고 싶고, 뭐 점도 찾고, 동그란 점도 찾고, 그냥 선이 아니라 점도 찾고 싶고, 뭐 등등 그런 거 각각 여러 개를 막 다 찾고 싶다 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세로 선들이랑 가로 선들이랑 그 다음에 대각선들이랑 이런 것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조합이 돼서 나타난 게, 보니까 뭐 아파트 모양이더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셈이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거를 구성하는 어떤 그 구성 원소가 되는 그런 필터 같은 것들을 다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런을 하나의 레이어에도 여러 개를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멀티플 컨볼루셔널 뉴런, 그리고 이 필터라는 게 결국은 뭐 같다고 보면 되죠. 컨볼루셔널 뉴런, 아니면 이걸 또 그냥 커널이라고도 부르고 뭐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죠. also called kernel. 자, 그렇게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200x200 이미지에 필터 100개 정도면 된다. 아까는 뭐 이미지가 4만 차원이니까 그 다음 히든 레이어,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도 똑같은 차원의 입력을 주려면은 4만 개의 필터가 있었어야 됐는데, 이제 웨이트 쉐어링을 하고 컨볼루셔널 뉴런 하나의 출력 자체가 또 XY 좌표의 XY 차원의 크기를 꽤 크게 가지니까 필터의 수를 확 줄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100개의 필터로 줄였더니, 그리고 각 필터당 100개의 미지수를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파라미터 개수가 10,000개로 확 줄었죠. 아까 16만 개에서 시작했다가요.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가 훨씬 줄어드니까 뭔가 이 연립방정식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커지는 거죠.